트럼프 대통령은 사실보다는 감정, 논리보다는 억지로 호르무즈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한미군 숫자까지 부풀리며 40년이나 지켜줬는데 이거 하나 못 해주냐는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움직임, JTBC의 팩트체크 결과를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주장을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중일 세 나라를 정조준했습니다. Japan gets 95%, China 91%. Many of the countries, South Korea gets a tremendous percentage of their oil and therefore their energy from the Straits. 에너지 의존도를 잣대로 군함 파견을 거듭 압박한 겁니다. 동맹국을 향해선 미군 주둔 대가로 안보 청구서를 내밀기도 했습니다. We have 45,000 troops in Japan. We have 45,000 troops in South Korea. We have 45,000, 50,000 troops in Germany. For 40 years we're protecting you and you don't want to get involved in something that is very minor. 약 28,500명인 주한 미군 규모를 부풀려가면서까지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압박을 이어가던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호르무즈의 군사 지원은 필요 없다며 말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We have the strongest military by far in the world. We don't need them. Not because we need them, but because I want to find out how they react. 내부 여론을 의식해 전쟁 부담이 커진 상황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달 말로 예정됐던 미중 정상회담은 결국 미루기로 했습니다. I'd love to, but because of the war, I want to be here. I have to be here, I feel. So we've requested that we delay it a month or so. 몇 주 내로 종전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사실상 단기전 구상이 빗나갔음을 자인한 셈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압박과 함께 협상 가능성도 동시에 띄우고 있습니다.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는 주장이지만 이란은 협상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전 구상도 협상 해법도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동맹국을 향한 청구서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셜미디어와 마이크 앞에서 파견을 말하는 것을 공식 요청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요청을 받았냐는 질문에 외교부는 답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SNS 메시지를 공식 요청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신중하면서도 모호한 태도 자체가 대응 전략 중 하나로 보입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어제 전화통화로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과 글로벌 경제,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서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해당 지역의 평화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 통화에서 공식 파병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SNS 메시지를 공식 요청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고, 일각에서 언급되는 청해부대 대조영함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임무와 전력 이 상태에서 보내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번에 갔으니까 지금도 갈 수 있다는 건 잘못된 전제라며 어떤 임무인지 정확하게 파악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런 신중하면서도 모호한 태도, 일종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파병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공식화하면 중동 지역 내 우리 군의 활동이 이란을 향한 군사행동, 즉 참전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파병 요청을 했을 때도 우리 정부는 파병이라는 단어 대신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선박을 호위하는 독자 작전만 펼쳤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미국의 연락을 받은 일본 역시 군사 지원 요청은 아니었다며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자위대를 파견할지 말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미국의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미우리 신문은 피트 헥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호르무즈 다국적 해상연합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일본 측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사작전과는 별개의 지원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당장 이번 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올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관련 질문을 받은 고이즈미 방위상은 상세히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具体的な派遣要請が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自衛隊の派遣につきましては何ら決まっていることはありません。 하지만 일본 정부 내부 분위기는 다릅니다. 후방 지원이든 자위대 파견이든 결국 미국의 요구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자위대 파견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過程のことにはお答えしにくうございます。日本政府として必要な対応を行う方法を現在検討中です。 일본 헌법과 법률상 자위대를 전쟁 지역에 파견하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곧 있을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내는 것이 다카이치 정권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네, 유럽은 보다 선명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전쟁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군사 지원에 부정적이고 프랑스도 전쟁이 끝난 뒤에나 함정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나토 동맹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노골적입니다. They should be involved enthusiastically. We've been protecting these countries for years with NATO, because NATO is us. 하지만 유럽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동맹국의 사전 협의나 예고도 없이 미국이 먼저 시작한 전쟁에 이제와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This is not Europe's war. Nobody wants to go actively in this war. 전통적 우방국인 영국을 비롯해 독일도 군사 지원에 선을 그었고 그나마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에 일부 함정을 배치할 뜻을 내비쳤지만 이 역시 전쟁 중단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신중론입니다. 트럼프 재집권 뒤 관세 폭탄과 그린란드 병합 시도 등으로 생긴 미국에 대한 불신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선 트럼프의 미국보다 중국에 의지하는 편이 낫다고 답한 비율이 4개국 모두에서 높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속사정은 간단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의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It's vital that we continue to focus on supporting Ukraine. We cannot allow the war in the Gulf to turn into a windfall for Putin. 이 때문에 유럽 주요국들은 방어적 목적에 한해 자국 기지 사용을 허용하며 일단 신중 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이번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김준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 전문 기자입니다. 알파고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엄청 피곤해 보입니다. 네. 네. 수면 부족.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밤에 호주 가거든요. 호주를 왜 가요? 호주 옆에 뉴칼도니라는 섬이 있는데 프랑스 식민지거든요. 근데 예. 독립하려고 해요. 그래서 독립 전의 모습이 어떠는지, 과연 독립을 할 수 있는지 좀 미리 가서 냄새를 마셔보려고. 왜요? 기자이니까. 아니 지금 중동 상황부터 좀 해주. 이미 한국에서 일각에서는 맨날 제 얼굴을 꼴보기 싫은 사람들 많이 탄생했고, 아유 누가 우리 그래요? 신사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 이란 앞에서 이렇게 모습 이러느냐, 이 중동놈 목소리 듣기 싫다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누가 그래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좀 약간 사라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참, 네. 지금도 보세요. 지금 너무 반갑다고 그 조파고시 반갑다고 좀 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트럼프 정말 지금도 최악의 평가를 받지만 훗날 미국 역사에서도 트럼프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자신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 이제 군함 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미 해군도 호르무즈 해협은 너무 위험하다고 진입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잖아요. 이거는 호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자기들도 판단하고 있어. 네, 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공격 능력을 갖고 있어서 호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네, 지들도 저렇게 판단하면서 아유. 누구를 들어오라고 그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이 도와줄 거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도와줄 거라고 이야기한 나라를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 트럼프. 저 지지하세요. 하나도 없거든요. 말을 못해. 트럼프 한번 보겠습니다. Well, I can't say yet. It's a little early. They've contacted today and last night. But we've had some positive response. We had a few that would rather not get involved. 어딘지 말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앞다퉈서 예. 우리는 못 간다고 그렇겠지. 사전 통보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상황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유럽 상황입니다. 자, 영국의 스타머 총리는 영국은 더 큰 전쟁에 휘말리는 것은 안 한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는 나토의 임무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단칼에 거절이네. 예, 독일의 메르츠 총리 역시 독일은 이번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탈리아 티아니 외무장관도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불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로도 하진 않았어요. 그 이태리 군부대가 있는데 그 이라크 안에서 시아 민병대가 거기를 공격했거든요. 이제 감사하게도 이태리 군인 안 죽었지만 바로 이태리는 지금 이라크 철수했어요. 이라크에서 철수했어? 예, 왜냐하면 이란의 눈치를 보는 시아 민병대들을 공격했어요. 그쪽 동네를. 그래서 무서워서 나갔고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 정도로도 말 안 했어요. 이 말했어요. 아니 미국 해군도 지금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와봤자 얼마나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아니 그럼 지금 미국 그러면 이게 위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10번과 조금 더 다른 나라도 포함해서 10번을 한번 틀어주시면요. 예. 보면 저게 지금 대표적인 나라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한 다 합치면 7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냐면 5개는 얘기했잖아요. 한국, 일본. 어제 저희가 다뤘는데. 그런데 나머지 2개 더 있다고 했는데 그 2개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걸 너무 못 견뎌서 뭐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우리가 그 2개국이 아니라라고 오히려 지금 막 본물처럼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나라도 우리가 가겠다고 얘기한 나라가 없습니다. 아 지금 한 나라도 없어요. 일본도 심지어 물론 이게 이제 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변할 수도 있는데 일본이 골치 아파. 근데 일본도 지금 원칙은 못 간다예요. 그리고 법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아까 지금 해군 국방 관계자라고 했는데 아예 지금 특정돼가지고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합참의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 합참의장이 댄 케인이란 분인데 이 사람이 화가 엄청나 있어. 왜냐? 자기가 호르무즈 봉쇄 못한다. 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헤그세스와 루비오와 트럼프가 그리고 네타냐후 전화해가지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 군부는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 단순히 지금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것도 사실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호르무즈 봉쇄 못한다고 내가 얘기했다. 그리고 지금 거기는 그냥 쾌속정 보트 작은 보트 있잖아요. 거기에 민병대나 혁명군이 그냥 가서 흡착식 길에 툭 붙이는 자석식으로 붙여도 그 느린 유조선은 그냥 박살난다. 그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보트에서 막 쏘던데 막. 지금 이 유럽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2가지 이유인데 그 2가지 이유 다 로우 전쟁에 그 묶어져 있어요. 하나는 러시아도 진짜 함대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우리는 로우 전쟁 때 함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도 이란이랑 똑같은 전략 전술을 써가지고 그 싸구려 드론들을 날려가지고 배들을 공격한 거예요. 러시아 배를. 그래서 러시아 모든 함대는 다 아파스 앞에다가 멈춰 있고 해전을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란도 그걸 똑같이 쓸 거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공감하진 않지만 그리고 그건 현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뭘 느끼냐인데 지금 유럽 애들이 러시아가 틈을 찾으면 본인들한테 공격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타당하든 말든 간에 그건 둘째치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와서 여기서 뭘 한다 그러면 그 러시아는 그 노르웨이 쪽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어쩔 거냐? 누가 우리를 지켜줄 거냐? 그런 공포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개입하고 싶지 않고요. 미국도 지금 그 드론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 드론들은 2가지 있어요. 뭐 물론 드론이라고 말하기도 뭐 하긴 한데
배 이거 바다 안에서 가는 드론들도 있어요. 일종의 좀 그냥 미사일 같은 뭔가인데 그것도 막지 못해요 배들이. 근데 이제 항공모함 정도를 많이 때려야 되는데 그래서 항공모함도 안에 안 들어갔잖아요.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아니 그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어뢰 아니에요? 어뢰? 어뢰 저도 어뢰일 줄 알았는데 어뢰랑 다른 거예요? 어뢰랑 다른 거래. 그 조종이 가능하대요. 무인 잠수함 같은 거죠. 오,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 사실 이번에 중국에서 전성절 그 열병식 할 때 그게 보여줬죠. 있습니다. 그 아까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 유럽은 지금 러시아가 공격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근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만 지금 또 살판 났거든요. 돈 엄청 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가가 지금 아직도 아시다시피 100불 위에 있고요. 네. 이대로 몇 주 버틸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 안에서의 리더십도 지금 흔들린다는 말씀인 거고 국제적인 위상도 지금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전쟁이 초기에는 대부분 찬성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국내에서 반대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하나도 지금 전부 다 얘기가 뭐냐 전쟁은 니 혼자 해놓고 왜 지금 와가지고 우리한테 왜 하냐는 큰일이네. 미국 대놓고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우리 외통위를 했는데 이제 루비오하고 우리 조현 장관이 전화를 했잖아요. 네. 물론 예의주시하고 미국과 소통한다는 말까지 좋은데 이 정도면 우리도 조금 단호하게 나가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 트럼프 생각에는 일본하고 한국이 제일 밀면은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찬스에서 우리가 단호함을 못 보여주면 저는 나중에 계속 밀린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호르무즈를 이게 지금까지 뭐 아덴만 이런 것 뭐 이 청해부도 얘기하는데 호르무즈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거기를 가려면 무조건 영해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란의 영해를 통과할 수밖에 없게 통과하는 순간에 그는 바로 이제 우리가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정규전이죠. 그러면 정규전이 되는 거고. 아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쾌속정으로도 문제지만 이게 꼬불꼬불하잖아요. 그러면 양면에서 쏘는 것뿐만 아니라 사면에서 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아니 그 미국 초강대국 미국도 지금 무섭다는데 누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보니까 진짜 그 막 보트 같은 걸로도 막 쏘더라고. 근데 무섭더라고 보니까. 그 스피드보드는 다 어느 날을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된 것들이에요. 형은 수비대가 언어를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거예요. 지네도 못 따라가는 거를 왜?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제 드론들은 너무 싸게 2만 불로 만들잖아요. 그런 스피드보트도 그렇게 싸게 만든 거예요. 아무리 없애도 빨리 제조해서 만들 수 있게끔. 네. 자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1일에 중국을 방문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 지금 전쟁 때문에 못 간다고 공개적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We're speaking to China. I'd love to, but because of the war, I want to be here. I have to be here, I feel. And so we've requested that we delay it a month or so, and I'm looking forward to being with them.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But because of the war, there's no tricks to it either. It's not like, oh, gee, I'm waiting. It's very simple. We got a war going on. I think it's important that I be here. You know? So it could be that we delay it a little bit. Not much. 그건 단순히 이 정도 아니에요. 중국에다가 함대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니 근데 트럼프는 얘는 일단 부끄러움이 없어. 왜냐? 전쟁 다 이겼다 그랬거든. 그런데 전쟁 때문에 나 못 간대. 근데 요거는 상당히 인간적으로 솔직한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요 인간적으로 좀 솔직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뭔가 변명을 해야 되는데 변명이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이게 이제 좀 폼 나게 하려면 우리 정상회담 이번에 안 한다. 니네 군함 파견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시간 삼을 수 있지, 그렇지. 이렇게 폼 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이 손해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중국이 나올 대응이 뻔하거든요. 잘 됐다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연기하자 한 달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통보한다 그러지 않고 요청했다 그러잖아.
근데 말투는 애원했다. 여기 솔직한 모습이네. 우리 다른 호의가 있는 거 아닙니다. 야, 요건 인간적으로 솔직하더라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란 전쟁에 물려 있는데 어쨌든 중국하고 협상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미국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의 성과를 얻어내 가지 않으면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빠져나올 구멍이 없을 만큼 궁지에 몰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실무진 협상이 끝났는데 큰 틀은 정해졌어요. 우리 이제 서로 싸우고 충돌했는데 이제부터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자. 미중 간에? 예. 그 합의는 되었어요. 근데 뭐가 발목을 잡았냐면 무역법 301조를 미국이 이거 우리 조사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상호 관세가 위법으로 판결되고 나서 다시 관세를 받기 위해서 301조를 가동을 하려고 중국에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그게 위법이면 위법인 거지 왜 또 이런 걸 썼느냐 해서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301조를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율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아,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301조까지 철회해버리면은 재판에서도 지고, 그럼 이건 철회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세 정책 전체가 무너져버려요. 다 무너지는 거죠. 중국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301조는 한국에도 해야 되고 일본에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트럼프에게 불행하게도 미국이 제일 첫 번째 중국이 첫 번째 파트너인 거예요. 협상 파트너. 중국이 안 해. 이건 안 돼. 하니까 이제 완전히 곤란한 입장에 빠져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비상경제권한법을 쓴 거예요. 301은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 조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무한적으로 쓸 수 없고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도 포함시키고 일본도 포함시키고 지금 다 포함시킨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이거는 이전에 썼던 것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사를 다 해야 되고 그 정당성을 피력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저걸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중국에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우리한테 중국한테 좋은 거지. 막힌 거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그렇지. 오는 거니까. 우린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타이밍상. 야, 그러면은 트럼프는 지금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는 나라도 없고 그나마도 조금 한번 출구 전략으로 중국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막혀 있고 이란이랑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란도 또 만만치 않고.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가지 그리고 나쁜 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란 안에 있는 온건파들한테 강경파에 대해서 좀 약간 뭔가 입김을 아니면 좀 약간 뭔가 승부를 줄 수 있는 뭔가를 미국이 양보하고 그걸로 이제 휴전 정전으로 가는 거. 그래서 미국이 뭔가를 양보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이란 안에서 이제 강경파 대신 조건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무스타바 하면은 아직도 살아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거 하나고. 알파고님도 몰라요? 생존 여부를? 누구도 몰라요. 아, 몰라요? 네, 이것도 누구도 모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또 이 얘기하면 알파고도 소설 쓴다 하는데 내가 이거 진짜 듣지 않으면 몇 명 사람들 듣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않을 건데 갑자기 쿠바에 공격할 수도 있어요. 지금 공격한다 말했어요. 그건 말했어요. 말하긴 했는데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쿠바 공격. 야, 우리 지금 쿠바 때문에 바쁘니까 일단 애들의 이란을 이겼는데 철수해. 끝내. 좀 약간 덧세가 아직도. 그리고 쿠바랑 붙으면 쿠바를 좀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보다는 수월한 게 사실은 이제 쿠바인데 굉장히 이거는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이클 루비오의 아젠다예요. 이게 엄청 비극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수월한. 그리고 마지막 거. 그건 너무 비극이다. 핵 이미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전술핵. 그렇죠, 전술핵.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쓰게끔 미국이 허용해 주는 거. 자, 그러면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큰 이야기라서. 데이비드 sak스라고 하는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이스라엘이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내가 믿어야 되나 상당히 좀 우려가 되던데 일단 그 장면을 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some point their air defenses could become exhausted and Israel could get seriously destroyed. And then you have to worry about Israel escalating the war by contemplating using a nuclear weapon, which would truly be catastrophic. 말씀해 주세요. 핵. 이게 상상하기도 싫은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자면 러시아는 끝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한테 핵을 쓰는데 아무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전쟁이 그나마 전쟁 이제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세계는 전쟁으로 가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거의 미국은 지금 거의 컴퓨터 게임처럼 얘기를 하고 그런데 핵은 안 쓰잖아요. 적어도 핵을 가진 국가들이라도 핵을 지금 안 쓴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묵견인데 이게 만약에 미국 쪽에서 먼저 터뜨리면 이제 그때부터 핵은 그냥 장애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다 인류가 죽는 거예요. 인류 문명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아니 그 핵 가능성 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테니까 말씀한 거죠. 지금 저 거론된다는 얘기. 아니 이미 이란이 소면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이란 그 이스라엘에서 꼴통 애들이 무슨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핵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외교부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면 총리실에서는 야 조용히 이놈들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자제해요. 지난번에 가자 전쟁 터질 때도 핵 얘기 나왔잖아요. 성길관 교수님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보수파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넘어갔어요. 아니 그럼 자제시키는 애들은 누구고 왜 자제시키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미국 눈치 보는 거야. 뭐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인데 근데 이번에 미국 측에서 그 얘기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지 마. 핵을 사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핵을 사용하는 순간 미국은 정말로 세계에서 완전히 패권은 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나머지 세계와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도 여지껏 단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핵무기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그냥 열리는 겁니다. 그런 일을 미국이 쉽게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사용해서 공격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세계를 관장하고 있는 큰 힘이라는 게 핵무기 체제, 금융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자기 손을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아 제가 또 그 알파고 입틀막했다고 지금 욕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아니 입틀막은 아니고 이미 너무 충격이라서 네 제가 그랬던 건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교수님 안 하셨어요. 와, 쏘나 안 쏘나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아니 거 자체가 이제 결국 또 핵 얘기까지 가니까 너무 충격이라서 기억나실 텐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 교전되고 소모전이 되니까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 없다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서방 언론이나 이쪽에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은 미국이 허락 없이 못 쓸 거고요. 미국이 그렇게까지 핵을 쓸 정도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결국 우리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인데 트럼프는 중국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뭘 얘기하느냐면 다시 말해서 파견되는데 중국을 넣었다는 말은 이거를 연합군의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연합군의 차원이라면 동맹국들을 포함시키고 왜 중국을 포함시키냐. 이거는 트럼프 생각 속에는 유가 잡을 생각밖에 없어요. 유가를 잡기 위해서 중국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5개를 얘기한 동안에 유가를 조금 잡을 수 있었는데 이게 보면 하르그섬 때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는 정유시설 안 때렸다고 얘기하고 그 얘기는 또 본인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부에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어오르고 거의 2배씩 더 올랐어요.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 압박을 받는 이게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미국은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부분 차를 몰잖아요. 그리고 대도시에는 1시간 2시간 차 몰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그냥 보통 사람들도 일주일에 풀탱크를 2번, 3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차도 우리 현대처럼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에요. 연비가 좋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2.5불 하던 게 4불, 5불 어떤 데 6불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마치 연합군의 파병처럼 본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매우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이에요.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어떤 치밀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트럼프가 결국 나중에 결국 제일 만만한 한국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좀 단호하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왜 한국이 자꾸 만만한 거야? 그러니까요.
일본하고 한국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3번 한번 띄워 봐주세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지금 40척이 우리 저기에 묶여 있습니다. 26척은 안에 있고요. 지금 26척 중에 9척이 유조선입니다. 그리고 9척에 한 척당 200만 배럴, 우리 하루 사용량을 갖고 있어요. 아, 지금 저렇게 묶여 있어요. 묶여 있고요. 근데 왜 묶여 있냐면 저기서 이제 우리 그 실습선도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실습선이 있어서 근데 한 달 내지 2달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사실 저까지 갔으니 전쟁이 끝나면 저기를 이제 통과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 2달이 전쟁이 계속되면 저 사람들을 구조하는 문제가 생겨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군대를 데리고 그 파병이가 저기 들어가 버리면요, 저 사람들 그다음에 저 유조선 다 날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누구하고 협상해야 되겠습니까? 이란하고 협상해야죠. 그리고 이란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 이스라엘 편에 안 들면 통과시킨다 그랬잖아요. 네. 나중에 구조를 생각하면 절대로 파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저기 정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겁니다. 아우, 이거 엄청 많이 있네. 네. 아, 오도가도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 저기 엄청난 걸 싣고 운임비를 하고 저기 가 있잖아요. 일단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앞에는 지금 난리예요. 지금 몇 개 선박이 날아갔어요. 이란이 공격해가지고. 그건 맞죠. 네. 아유, 죄송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이 야 우리가 빠르게 왠지 들어갈 것 같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긴 그 하죠. 입장에서. 네. 그리고 지금 14척도 밖에 있는 이유가 이게 풀렸을 때 거기까지 갔으니까. 아, 간 김에 또 싣고 지금 와야 일단은 되니까. 상황을 보는 겁니다. 아, 상황을 보고. 아니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연기했다는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 물론 뭐 트럼프는 뭐 한 치 앞도 안 보고 얘기하니까 전쟁이 더 장기화될 거라고 트럼프 스스로도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한 달간 시간이 필요해서 연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데 적어도 한 달은 걸릴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배렸네. 그다음 이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것은 어쨌든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어떤 이 이란 사태에 대한 합의 같은 것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하나의 마지막 남은 기대조차도 한 달간 일단 연기된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로서는 지금 이제 저기가 문제가 우리 선박들이 묶여 있는 것 기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안에 생필품도 조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안에 국가들의 생필품 배도 그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들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 배들이 생필품이 지금 어떻게 보급되고 있는지를 조만간 걱정을 해야 될 단계에 올라올 겁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뭐 일단 우선적으로라도 중국을 활용해서 생필품 문제의 조달이라든지 그런 것부터라도 외교부가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루트를 빨리 찾아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이란으로. 그렇죠. 중국은 그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역할은 언제든지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필품을 제공한다든지 최소한의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하는 방식의 협상들은 아마도 이란을 중국을 통해서 이란에 뭔가 합의를 해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좀 교수님의 말씀 어느 정도 맞긴 한데 이란이 맨 처음에 경제 체제를 당했을 때 그 경제를 제일 먼저 우회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이거든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란 컨택 포인트가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나름 이란이 우리한테 감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국한테 배웠더니 꼼수를 다른 나라들한테 왜냐하면 그걸 만들었던 외교관이 미국 못 들어가요. 그런 거 있어요, 없지 않아? 하여튼 그 부분들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 기법을 이란의 다른 나라에 섰기 때문에 우리 이란이랑 그렇게 관계가 나쁘진 않아요. 웬만한큼 우리는 뭐 대화하려고 하면 대화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쪽에서. 저걸 하려면 군함은 파견하겠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다 깨지는 거예요? 물론이죠. 군함은 안 되지. 그리고 지금 이란에 몇 개 안 남지 않은 우리는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란 안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여전히 오픈되어 있고요. 지금 이란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미국한테 좀 단호해도 된다. 지금 저렇게 압박을 높이는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꿈쩍도 안 하는데 오늘 외교부 쪽에서는 너무 소프트한 것 같고 루비오가 어제 뭔가를 압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했냐고 물으니까 했다고도 할 수 있고 안 했다고도 할 수 있다고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본격적으로 공식 문서를 통해서는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뭔가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단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의 그 이란 대사 있잖아요. 네. 그 어떻게 소통은 지금 되고 있나요? 저는 이란 사람들이랑 뭐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아니,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우리 알파고 신정 체제 우리 정부가 그러면 제가 이걸 알아요. 하고 있겠죠. 이란에서 선교사가 잡히면 곤란하긴 한데 선교사가 잡힐 때 그나마 편하게 큰 문제 없이 귀국하는 선교사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에요. 이란 신정 체제가 그나마 봐주는 선교사들은 잡으면 대사관에다 갖다 줘요. 우리가 걔네들 잡았는데 앞으로 좀 조심하라고. 근데 다른 나라 선교사가 잡히면 곤란해요. 선생님 이란이 한국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진미국가라고 해서 이렇게 적대시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 우리랑은 좀 소통을 하나 보네요. 그럼 우리 배는 좀 통과시켜 달라고 해줘 좀. 이거 이제는 조현 외교부 장관한테 부탁하세요. 저한테 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하고 관계는 나쁘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미국 때문에 또 못하는 측면이 있나 보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 한 달 안에 끝나면 지금 만약 나온다 하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임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일단 한 달 내지 2달 정도 길게는 2달 정도는 버틸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는 움직여야지 담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움직이면 누군가 밖에서 공급하지 않으면 저기 물이 모자라요. 네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한 가지. 9번 좀 열어주시면 왜냐하면 청해부도 움직이면 국회 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저거 안 됩니다. 일단 청해부대는 그 작전할 수 있는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건 사실 해적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해부대 옮긴다는 말이 안 되고요. 옮겨도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회 승인. 그리고 지금 보면 대전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받아야만 우리가 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덕명부대나 한빛부대가 박영태 시대 국회로부터 승인 받았어요? 승인 받았는데 사실은 위법성이 다분해요. 뭐라 하냐면 우리는 부대를 일단 이게 마치 평화유지군처럼 얘기해놓고 실제로 아크 부대는 평화유지군이 아닌데 평화유지군처럼 통과를 시켰는데 실제로 파병한 사람은 지금 우리 중간에 법이 없고 국방부의 훈령으로 그때서 제가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때 그 근거를 훈령으로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몇 명을 파병했다고 제가 그때 주장했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지금 법이 부재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짜 위장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아크 부대는 평화유지군이 전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UAE 가가지고 무기를 어떻게 쓰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부대입니다. 20명 정도가 밖에 안 가봐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들추느냐 하면 이것도 혹시 실제로 겉으로나 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통과해서 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청해부대를 전용해가지고 보낸다 이런 말이 나올까 봐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태에도 지금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불법적인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참 이거 어렵다. 복잡하네요, 진짜. 뭐 미국을 완전히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전임 이란 행병수비대 고위직 한 분이 일본이 만약에 참전을 하거나 일본의 미군 기지에서 뭔가 비행기에 떠서 발사를 이란을 공격하거나 하면 직접적으로 일본을 공격하겠다고 했어요. 일본을 직접? 왜 또 일본은 또 일본을 직접 해? 일본이 거기에 참전하면. 아니 글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란이 미국이 미군 기지 있는데 다 때렸는데 일본이라고 예외로 두지 않겠다는. 일본이 내일 모레 정상회담 있죠. 19일입니다. 내일 모레 맞네요. 내일 모레. 그것도 갑자기 또 안 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안 하는 게 낫겠다. 할 거예요. 하겠죠. 이건 얼마 안 남았어요. 트럼프로 봐서는 좋은 먹잇감이고요. 다카이치는 정말 이번에는 잘 버텨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이상한 짓 때문에 우리한테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다카이치 때문에 아주 미치겠네. 다카이치. 미국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쪽에 정보를 받아서 주로 하는 악시오스라는 자주 등장하죠. 악시오스에서 지금 얘기는 좀 희망적인 게 뭐냐면 위트코프하고 그 외무부 장관하고 접촉설이 있다. 그러니까 협상 이문이
시작된 양쪽에서는 그걸 아직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거를 빠져나올 수 있는 협상이 종전할 수 있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란한테 뭘 줘야겠죠. 줘야겠죠. 재침을 안 한다는 것들은 또는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하고 지금 종전하는 게 사실은 모두를 위해서 좋은 거죠. 네. 이거는 그 알파고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건데 이란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우리를 침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 약속해라. 네. 왜냐하면 휴전하면 그러면 조금 더 시간 흘러가고 무기들이 다시 중전되면 다시 이거 루프에 들어가잖아요. 네. 이 루프 들어가면 이란이 불리해요. 그래서 이란이 언젠가 우리를 개박살 당할 거라면 그럼 아싸리 이번에 그 상황 뭐 영구적으로 우리한테 침략하지 않는다는 거 딱. 근데 이란이 그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와서 이렇게 때려 부셨는데 배상금을 좀 주라. 아 그런 얘기도 해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 지금. 그래요? 점점 하나씩 더 붙네. 아니 그 이란 안에 있는 꼴통 애들한테 따지면 뭐 바흐레인까지 돌려주래요. 원래 바흐레인 본인들 땅이었는데. 아니 바레인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레인 그 지상군 투입시킨다는데 맞아요? 그것도 몰라요. 상황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랍 국가들이 이번 계기로 그 미국 이스라엘 라인을 떠날까봐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 그것도 좀 약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면 바흐레인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이랑 사이가 좋거든요. 관계 정상화를 했어요. 미국이 조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쉽지 것은 않을 거예요. 전쟁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보장하라는 말 뜻은 미국이 뭐든 다 하는데 수교 뭐 무슨 뭐 협정 그런 거는 전혀 믿지 않을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우리도 일정 수준의 이상 핵을 가질 수 있게 보장하는 걸 보장해 달라는 그 요구이거든요. 그걸 쉽지 않죠. 결국은 지금 이란은 갈 수 있는 게 이제 북한의 코스로 가는 건데 그것을 침묵해 달라라는 요구인데 미국으로서는 받아주기가 결코 쉽지 않을 테고 특히 이스라엘은 받아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나요? 네.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이 한 가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매부쇼에 나올 때마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너무 진지한 말들 하고 있는데 댓글에 자꾸 알파고 털보. 털보 왜? 네, 이런 댓글이 나오는데 제 말에 격식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댓글들 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파고는 괜찮은데 털보는 좀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좀 외모를 가지고 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모로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야, 그거는 좀 여러분 부탁까지 했으니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불쇼 조파고 가능한데 털보는 안 된다. 요거는 요 외모와 관련된 요건 조금 개인의 그 얘기니까.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는 좀 많이 힘들었나 보군요. 아니 왜냐면 저 진지하게 말하는데 알파고 털에 뭐 문신했나?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러면 이제 멘탈 나갑니다. 멘탈 나갑니다. 멘탈 나갑니다.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조파고까지는 인정하겠답니다. 인정하진 않아요.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봐주겠다는 인정은 안 합니다. 근데 왜 조파고예요? 매불쇼가 조불쇼라고 조롱받는데 조불쇼에 나오는 알파고나 조파고라고. 왜 조불쇼는 또 왜요? 조불쇼는 의원님한테 설명하죠. 여기는 이런 소리. 여기는 매불쇼인데 조국 대표 없는 매불쇼. 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왠지는 몰라. 조국 대표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조불쇼래. 이유를 지금 찾고 있어요. 이상하네. 이상해요. 그냥 의원님에다 한턱이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런 얘기해요? 의원님이 약간 일조하고 있다. 조국 혁신당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극구 부인하는 게 제가 조국 대표를 너무 좋아해서 부인하거나 싫어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조국 대표가 안 나오고 야 됐다 그만하자.